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대선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는데요. 향후 판세를 바꿀 변수와 전망에 대해 중부대 권호철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둘 다 중도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충청권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두 후보가 내세운 충청권 공약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4대 분야에서 40개 정도 공약을 이야기했고요. 네. 세종은 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돼서 이 3개 분야 26개. 네. 그다음에 이 충남은 이 국가 정책 방향에 관련된 공약 13건과 지역 혁신 과제 61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대전은 이 대전 그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이 네. 대표적이고요. 그 세종은 아시다시피 충남은 완성. 네. 충남은 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이 충청권 광역철도 네. 완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약 자체가 지금 거의 대부분 전국적의 그 정책 방향에 좀 초점을 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지역 실정과 이 환경에 맞는 공약은 조금 많이 없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권의 특성과 이 요구를 반영한 좀 네, 구체적인 네.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요구가 좀 덜 담겼다. 생각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따 다시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 그리고 또 행정수도 완성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6대 대선부터 20년째 지금 똑같은 공약의 반복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지선할 때 늘 나오는 공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바로 공약이 정치적 이용으로 해서 공약이 네. 공약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이유는 있겠죠. 이 행정수도 완성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그 헌재 결정 때문에도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광역철도는 또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겠으나,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후보의 공약보다는 좀 최소한 이 공약의 집행력이 얼마나 이 실행력이 있는지, 공약의 그리고 실행 그렇죠. 가능성, 그리고 실행적 의지가 얼마나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네, 네.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행계획서 계획이 굉장히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짚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충청권 유권자들이 지금 유권자 수가 다른 경상도나 이런 호남보다도 네, 네. 지금 유권자 수가 한 8만 명 가량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충청권 유권자들도 이 단순한 약속이 아닌 이 성과 중심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온 거 아니냐, 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김문수 후보 공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좀 명확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밝혔던 어떤 세종시에 대한 입장에서 좀 더 나아간 진일보됐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조금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언급은 했죠. 근데 네, 지금 네.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는 오늘도 무슨 발표를 또 충남도당에서 했다는 네, 거 보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네.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권의 유권자 수가 8만 명이 늘었다는 네, 걸 그쪽도 네.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선거일이 가까워져서 당연하죠. 변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이 변한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서는 표가 네.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네. 예. 자, 여론조사도 좀 네. 살펴볼게요.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잠깐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든 양상입니다.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5월 셋째 주에서 5월 넷째 주로 넘어가면서 지지율 차이가 한 9% 정도로 줄었고요. 저희가 대체적인 추세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도 보면 갤럽도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갤럽도 5월 셋째 주에 51%, 29%에서 지지도가 45, 36으로
뭐 완만하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숫자보다는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다양한 여론조사를 아까 두 가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분명한 건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지금 하락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뭐 호텔 경제학 부분에 대한 논란,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가 원가에 네. 대한 논란 이런 게 조금 반영됐고 네. 또 보수층도 결집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가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수가 좀 결집을 했다. 그렇죠. 예, 네. 그 두 가지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아직은 이 선거 결과 단계에서는 아직 이 결과는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래서 향후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첫 번째는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 이준석 네. 후보와의 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아직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기간, 그러니까 네, 깜깜이 네. 기간이 28일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부터의 부분도 챙겨봐야 될 거라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별수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제 생각에는 단일화가 아닐까 단일화죠. 싶습니다. 네. 자,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여부, 뭐 내일 열리는 3차 토론, 뭐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자, 뭐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뭐 가능성 0%다, 아예 뭐 선을 긋는 넘어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누구는 뭐 직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예를 들면서 될 때까지 모른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단일화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 정치로 봤을 때는 네, 네.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맞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현실은 이준석 후보의 생각에는 현실은 단일화 대 미래는 마이웨이. 그러니까 네. 진짜 본심은 그대로 가고 싶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후보의 사태만이 단일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예,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좀 약간은 어느 정도는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듯한 그런, 그리고 이 이준석 후보가 약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의 논란도 좀 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일화 없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의 미래를 그렇죠. 위해서. 예, 예. 그럼 뭐 교수님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현실 정치를 다르게 생각한다면 네, 안 네.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대답을 부탁을 드리면 이제 대선이 이제 정말 막바지 아닙니까? 자,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후보들 이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 뭐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현실성을 얼마나 지역 실정에 맞게 공약을 하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충청 지역의 민심을 받들어서 충청 지역의 인재를 얼마나 기용을 하느냐. 네. 그게 앞으로 향배를 가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인재를 얼마나 기용을 이게 뭐 하느냐. 국무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인재의 구성. 예, 그게 네. 조금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